네, 안녕하세요.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자, 프레드쌤의 조기유학 결정 지원 영상 시리즈 그 중에서 4편 유학 학교 선택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기유학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근본적 질문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기유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종합적으로 알고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학 학교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조기유학 적합 시기, 그리고 조기유학 기간, 적합 기간, 그리고 유학 국가 선택에 대한 부분을 앞의 영상에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유학 학교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 학교 선택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변의 추천에 의해서 아니면 유학원에서 학교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그 추천 학교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는 그런 단계로 일반적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택의 이전에 어떤 학교들이 그 선택지가 있는지, 그래서 그 선택지별로의 또 특성은 무엇인지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한 후에 세부적인 학교의 선택으로 가는 것이 아무래도 합리적이고 선택을 적절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초, 중 등 유학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조금 단순할 수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하고 달리 보딩 학교를 갈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초, 중 등 기간에는 보딩이 거의 없다고 보고 공립학교를 가느냐 사립학교를 가느냐,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사립 중에서 카톨릭 학교를 가느냐, 사립과 카톨릭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제 국가에 따라서 사립은 일반적으로 좀 풀페이, 그 학비가 많이 높은 그런 사립과 카톨릭 학교는 공립하고 유사하거나 공립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의 학교가 카톨릭 학교인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초, 중 등 유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립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특정한 비자, 그래서 부모님이 유학을 가신다거나 박사과정이나 이렇게 유학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교환 교수나 주재원으로 가신다거나 이렇게 취업 비자로 가실 경우에 그 자녀분들이 무상으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초, 중 등 유학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영어권 선진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초, 중 등도 공립학교로 진학이 가능하고 조금 더 학비를 더 내는 사립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를 가건 부모님이 동반되어야 할 나이 시점에 학생이 유학을 가게 되면 그 학생의 어떤 동반자로서 가디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디언으로서 동반해서 유학을 갈 수 있는 비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선택은 공립이냐 사립이냐라는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공립이 가진 특징, 그리고 사립이 가진
특징에 대한 부분은 고등학교 유학 때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유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조금 많은데 공립학교를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카톨릭 사립을 가는 경우, 그리고 사립 데이스쿨을 가는 경우, 그리고 사립 기숙사 학교를 가는 경우, 그리고 풀보딩, 관리형 보딩 스쿨을 가는 경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별 차이가 심한 편이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주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시스템이나 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근본적 차이는 학생들에게서 오는 거죠. 그래서 공립의 차이는 학교의 어떤 크기나 아니면 그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나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립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권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역적 차이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백인 지역이라든지 히스패닉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든지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든지 뭐 굳이 인종적으로 구별하자면 뭐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지역이 이제 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중산층 이상이 이제 사는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들이 아무래도 우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최상류층이 사는 지역보다는 중상층이 사는 지역이 아무래도 교육열도 강하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도 이제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아무래도 그 교육열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위치한 공립학교들이 괜찮다. 그래서 공립학교를 선택할 때는 뭡니까? 지역을 먼저 보라. 뭐 학교의 이름보다도 지역을 먼저 보라. 그렇게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카톨릭 사립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립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 학비를 내면서도 약간 사립적인 요소, 일반적인 사립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사립적인 요소를 가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스쿨이나 기숙사 학교로의 어떤 차이는 아시다시피 데이스쿨은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서 다녀야 하는 사립학교고요. 기숙사 학교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고, 자, 기숙사 중에서도 관리형으로 운영되는 보딩 학교, 기숙사 학교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딩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딩 스쿨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기숙사의 학생들이 이제 잠을 자고 학교 와서 수업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방과후 활동 포함해서 기숙사에 머무르는 과정 전체가 교육, 그러니까 24시간이 모두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관리형 보딩은요. 그래서 관리형 보딩 스쿨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세계적인 명문 학교들이 많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 형태별로 나눠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업 및 생활 환경, 그리고 비자 난이도 등등으로 또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 측면에서 이제 학교를 선택할 때는 물론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비로 학교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학일 경우에 4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학비를 생각하지 않고 유학을 보내는 건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학비의 수준에 따라서 학교의 어떤 형태를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공립이 제일 그래도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카톨릭 사립, 그리고 관리형 보딩 이런 순서로 학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학생의 어떤 그러니까 다른 성향도 보지만 학비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 미국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데이스쿨 같은 경우에 보딩이 아닌 데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학비가 많이 들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유학원들이 거기에 관리 비용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립학교의 데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관리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서 해주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학원들이 개입해서 관리를 해주고 관리 비용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유학 비용이 뭐 상당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딩보다는 뭐 적게 들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학비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사립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크게 부담이 없는 학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부담이 없으면서도 고퀄리티 좋은 지역에 속해 있는 좋은 사립들을 또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적인 이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영어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 공립보다 학비가 뭐 상당히 더 높거나 아니면 약간 더 높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난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립학교에 이제 그 유학 비자로 학생이 갈 수 있는데 그 형태가 지역교육청이라고 보여야 되죠. 지역교육청에 이제 학생이 유학을 지원을 해서 그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그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중 vacancy가 있는 여유가 있는 학교에 배정을 해주는 뭐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공립은 뭐 혹시 학생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갈 때 부모님의 비자에 동반해서 공립에 갈 수 있지 학생 혼자 공립에 갈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예외는 그 교환학생 경우에 1년 갈 수 있는 거 이외에는 공립학교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자 측면에서는 공립학교를 또 갈 수 있고요. 뉴질랜드 공립은 캐나다 호주하고 조금 달리 또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자라는 측면에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공립도 갈 수 있고 사립도 갈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학생 혼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가거나 데이스쿨 사립을 가거나 보딩스쿨 사립을 가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많이 언급했지만 그 관리형 보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귀족 학교인 경우가 많죠. 귀족 학교라고 볼 수도 있고 리더를 양성시키는 뭐 엘리트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과 후 교육과 기숙사 교육 등이 다 전체가 다 생활 전체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4시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어떤 인성 형성이나 뭐 그 공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성 형성이나 그 다음에 그 공동체 형성의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뭐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미국 명문 보딩 스쿨 같은 경우에 미국 뭐 아이비 리그 대학이 거의 보장되는 정도의 왜냐하면 뭐 보딩 스쿨 자체가 소수 교육이기 때문에 그 보딩 스쿨 전체의 정원보다 아마 아이비 리그 대학 정원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딩 스쿨 명문 보딩 스쿨 학생들이 뭐 대부분 다 이제 아이비 리그에 가는 경우 그런 학교들도 있다. 물론 그런 학교들은 보딩 스쿨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아이비 리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학교들이 어떻게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학교 선택에 있어서 나중에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공립이나 사립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공립은 이제 지역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역을 먼저 보고 선택하시라 하는 측면이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풍이나 진학률 등등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은데, 뭐 대학 입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보딩은 학교에서 알아서 뭐 아이비 스쿨이건 AP 학교건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액티비티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보딩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사립학교를 선택할 경우에는 사실 데이 스쿨 사립학교는 사실 좀 형편없는 것도 많습니다. 무슨 학원 수준의 아카데미 이름을 붙인 학원 수준의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특히 그 미국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대학 입시의 관점에서 볼 때 선택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가 이제 배출한 졸업생의 어떤 그 진학률이나 어떤 학교, 어떤 명문대학을 얼만큼 들어갔는지라는 부분을 꼭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AP 과목의 숫자를 일반적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AP 과목이 얼만큼, 뭐 AP 학교인 경우에, 뭐 일반적으로 IB 학교 사립은 일반적으로 그 퀄리티가 괜찮은 편입니다. 대부분 다. 하지만 물론 예외는 있겠죠. 그래서 AP 학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AP 과목이 몇 과목이나 있는지, 선택권이 다양한지, 그리고 액티비티 활동들이 잘 가르쳐져 있는지, 그리고 학년별 커리큘럼이 얼만큼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졸업 후 그 학생들의 어떤 진학률이나 명문대 진학률이나 대학 진학률이나 그 다음에 SAT 평균 점수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요소들을 잘 따져보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유학원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한 학교를 갈 것이 아니라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뭐 그런 자료들을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공개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본 후에 결정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조기유학 결정 지원 영상 시리즈의 여러 편 중에서 유학 학교 선택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